달러가 강세면은 선진국 주식이 오르고 달러가 약세면은 금이 오른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주식, 금, 8년 사이클이 존재한다고 이건 또 무슨 말이요? 라고 하실 텐데요. 이게 상당히 그럴듯한 이론입니다. 독일에는 이럴듯한 퀀트 전략을 만드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다가 이 토마스 게버트라는 아저씨가 1980년대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189번 영상에 그의 매크로 전략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번 참고해보세요. 이분이 2017년에 골드 닥스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닥스는 독일 주가 지수이죠. 그런데 한마디로 8년 동안에는 금에 투자했다가 8년 동안에는 주식에 투자하자, 이런 이론입니다. 그 기점을 1994년으로 잡았는데요. 그걸로 하면은 1994년부터 2002년은 주식, 2002년부터 2010년은 금, 그리고 2010년부터 2018년은 다시 주식, 그리고 2018년부터는 다시 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마스 게버트는 이 대머리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대 악지오네아라는 독일 잡지에 거의 매주 한 번씩 뭔가 글을 써내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94년부터 2020년까지 이 골드 닥스 전략을 썼으면은 우리의 자산이 28배가 되었습니다. 쫙 올라갔고요. 참고로 닥스와 금은 이 26년 동안에 수익이 5배 정도 났다라고 합니다. 복리로 보면은 요 골드 닥스 전략의 복리 수익이 15% 정도이고, 그리고 금 또는 주식에 각각 투자를 했다면은 복리 수익이 8%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전 세계 제로 금리, 금 또는 주식 어떤 거를 사야 할까? 지금은 금이라고 이제 이 게버트 전략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2018년부터 실제로 금이 45% 정도 올랐다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하필 1994년부터인가? 네, 왜냐면은 1986년부터 94년은 금은 망했고 주식은 엄청나게 잘 나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금이 86년부터 88년까지는 꽤 잘 나갔거든요. 쫙 50% 오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때부터 개망해가지고 한 5년 동안에 쫙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안에 맥시멈 드로우다운 MDD가 34% 정도 나왔고, 이 8년 동안 전체 수익을 봐봤자 복리 2%밖에 안 나왔다. 네, 제가 여러분께 1986년에 와가지고 여러분 금을 사가지고 8년 동안 보유를 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93년에 저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겠죠. 경항구도 뒤졌어 라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1970년부터도 길게 보면은 꽤 괜찮았습니다. 그 전에 78년부터 86년까지 주식을 하거라 라고 했으면은 주식은 이 8년 동안에 정말 쫙 우상향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얘가 86년 후에도 계속 우상향 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8년 동안에 주식을 했으면은 꽤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 복리 16.5%, 맥시멈 드로우다운도 18%, 그냥 단순 무식하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은 18%를 벌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였고요. 참고로 이거는 미국 주식이긴 한데 독일 주식도 선진국 주식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1년부터 이제 금이 풀리기 시작했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71년 전에는 돈이랑 금이랑 동일화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금 1아운스를 미국에 갖다 주면은 35달러를 주었는데요. 이제 미국이 금이 모자라니까 금본위제를 폐기한 게 1971년입니다. 그때부터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래서 여기 한 4년 만에 최소 4배 이상 오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후에는 조금 주춤을 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72년부터 78년까지 복리 수익을 보면은 자그만치 25%가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맥시멈 드로우다운 MDD도 꽤 컸지만요. 참고로 여기는 안 나왔는데 1970년부터 72년까지 수익도 26%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부터 78년까지 금을 보유했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8년 사이클을 보면은 86년, 94년 그때만 안 됐지 나머지 구간은 다 잘 통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게버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달러가 강세면은 선진국 주식이 오르고 달러가 약세면은 금이 오른다.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달러가 막 돌고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달러가 타이트하게 유지돼가지고 달러가 좀 많으면은 금값은 떨어지게 된다. 이런 내용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유를 댑니다. 달러 강약세는 개발도상국의 투자 패턴과 관계가 있다. 개도국의 국가나 기업은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해야겠죠. 특히 해외에서. 근데 예를 들면은 원화 채권 또는 루피 채권 이런 거 발행하면 아무도 안 사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국가들은 달러화로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달러를 받아가지고 그 달러를 자기네 화폐로 바꿔가지고 그거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보통 채권 만기는 5년 또는 10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8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개발도상국들이 자금을 막 조달할 때는 달러가 시장에 많이 풀려가지고 달러 가격이 하락한다 이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채권으로 달러를 조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달러를 다시 팔고 자기네 화폐를 사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시장에 많이 풀리고 그래서 이 8년 동안에는 금이 강세다라고 하고 반대로 또 이 개발도상국들이 부채를 상환할 때는 이제 자기네들 돈을 팔아가지고 달러를 사가지고 채권을 그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달러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대충 뭐 이런 논리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요약을 하면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금 비중은 높게 가져가야 되는가? 얼핏 보면은 그럴듯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게 이 양반만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뭐 레이 달리오를 금을 높게 가져가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 레이 달리오 말고도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금은 좋은 거야. 지금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금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어 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팩트는 역사적으로는 1970년부터 2020년, 50년 동안에 이 논리가 86년부터 94년만 제외하고는 꽤 잘 먹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게 대충만 통하는 전략입니다. 딱딱 8년으로 맞아 떨어지지는 당연히 않죠. 그렇지만 흥미로운 전략이다. 끄떡끄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8년 나눠가지고 투자하는 전략도 가능하나 그냥 나는 잘 모르겠어 하면서 두 개 다 그러니까 금과 주식에 동시에 투자하는 연구 포트폴리오나 월웨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비전이 있죠. 저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네, 엉킬 스크루즈가 나오고요. 얘가 독일어로는 엉킬 다고베아트라고 하는데 저도 언젠가는 금이 오르던 말던 이런 금고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막 수영을 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제 동상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께는 당연히 제 동상을 도금하라라고 지시를 할 거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강의들 돈만 무료 특강 대세 상승 직전 이런 건 2025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저도 이게 엄청 유익했나 아닌가 조금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는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